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그 선비족의 나라인 그 수나라가요, 이제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을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동원된 병력 100만 명 100만. 와, 이거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에요. 100만. 물론 그 수나라 인구를 감안을 하면 뭐 동원, 이 정도 동원을 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구려의 위치를 볼 때 과연 수나라가 100만 명을 동원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먼저 수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냐? 서기 581년입니다. 이때 양견이라는 사람이 이제 북주에서 그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주 왕이 정제인데, 이 정제를 위협을 해가지고 양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건국이 된 겁니다. 이 수문제 양견한테는 5명의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둘째 아들이 바로 수양제 양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5째가 요소전쟁의 선봉장인 양량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나라가 이제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나라의 이웃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셔야죠. 일단 북쪽에는 돌골족이 있었고요, 서쪽에는 이제 토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고구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양자강 이남의 동진의 후예인 진나라가 있었던 거죠. 이 진나라를 복속을 시키지 않으면 수나라가 통일제국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조건 진나라를 멸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서기 587년이에요. 이때 이제 그 수나라 북방에 있었던 돌골족에서 4분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한 거야.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진나라를 이제 공격할 생각을 가진 겁니다. 수문제가. 근데 이 진나라 말고 거의 이제 멸망 수준에 이르렀던 나라가 또 있어요. 후량이라고. 그래서 이제 후량은 공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 후량이 항복을 거부하고 이 진나라한테 구원병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진나라가 이제 구원병을 보내주죠. 근데 이 구원병을 이제 수나라 군대가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량이 멸망을 하게 되죠. 후량을 멸망한 다음에 그 이듬해 서기 588년에 드디어 이제 진나라를 이제 총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수양제 양강입니다.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양준 양소를 행군 원소로 삼았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군대 숫자 아닙니까? 총관이 90명이 동원이 됐고요, 병사는 51만 명. 얘네들은 모였다 하면 그냥 수십만이야, 수십만. 어쨌든 51만 명으로는 진나라를 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총관 안에는 얼마의 병사가 있었을까요? 주서에 보시면요, 서기 575년에 이제 북주 무제가 북제를 공격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선봉 1군 총관, 2군 총관, 3군 총관, 그 다음에 후미에 후 1군 총관, 후 2군 총관, 후 3군 총관, 이래가지고 6개 군을 거느리고 이 북주의 무제가 친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몇 명이었을까요? 6군이라 그랬어요. 6군. 6군인데 6만 명이랍니다. 그러면 1군당 10,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총관에 편제된 병사 수는 10,000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총관이 90명이 동원됐으니까 90만 명이 돼야 되잖아.
근데 51만 명이야.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총관 90명이 동원된 거는 사실이지만 이 총관에 소속된 병력이 전부 동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1만 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51만 명이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도에 보시면요, 수나라하고 진나라의 국경선이 어디냐면 양자강, 여기 또 한수. 그러니까 이 양자강 북쪽에 수나라 군현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수나라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가까우면. 첫째는 일단 병참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공급이. 병참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공급할 수도 있고, 다 수나라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급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병참이 공급이 수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격하는 루트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공격을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51만 명을 동원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나라 공격했을 때 51만 명이 동원됐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진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근데 이 진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 그 사항을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수나라가 건국을 했을 때 그 당시 고구려 왕이 평원왕이었어요. 근데 사신 교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았단 말이죠. 건국 초기에는, 수나라 건국 초기에는. 그러다가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사이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수나라를 버리고 그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진나라에 사신을 보냈던 겁니다. 친해진 거야. 그 친해졌던 진나라가 수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평온한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수나라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도 쌓고 군비도 증강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평원왕이. 그런 다음에 평원왕이 죽고 그 아들인 영량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영량왕도 더욱더 이 수나라의 공격에 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건이 터지죠. 서기 598년입니다. 2월에 영량왕이 말갈의 무리 10,000명을 거느리고 요소 지역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 총관 위층이 공격을 해가지고 고구려 군대가 도망갔다는 거야. 도망갔는지 믿을 수는 없지만 뭐 기록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2월에 벌어진 요소 공격이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수문제가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 다섯째 아들인 양량을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보냅니다. 몇 명을 보냈냐? 30만. 와. 그러니까 고구려를 공격하고자 30만을 이제 보낸 거예요. 근데 준비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30만 명을 동원을 시키려면 병참도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출발한 게 6월이었다는 거예요. 6월에 이제 양량하고 왕세적 군대가 이제 임유관을 넘어서 진군했다는 겁니다. 지도에 잠깐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이 대릉하 쪽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군했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6월에 진군해서 9월에 철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투가 끝났나? 그 이유가, 철수 이유가 기록에 있습니다.
아주 웃겨요. 군량 수송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육군에 먹을 것이 떨어져 굶어 죽는 병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염병이 생겼대요. 그리고 수군은 폭풍을 만나가지고 병선이 침몰됐대. 그래가지고 죽은 자가 90%였다는 겁니다. 와, 아니, 그러니까 군량이 없고 전염병이 발생해서 철수했다는 거죠. 사람이 많이 죽어, 병사들이. 이런 이유로 철수했다는데, 그렇다면 고구려 사항을 좀 보자고요. 삼국사기에 따르면요, 9월에 영량왕은 두려워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사죄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문제가 군대를 철수를 시켰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영량왕이 누굽니까? 요소지역을 공격했던 왕이야. 그랬던 왕이 30만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가지고 전투도 없이 사죄를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군량 수송이 중단됐고 전염병이 발생됐고 영량왕이 두려워서 사신을 보내서 군대가 철수했다. 좀 맞지가 않아요. 그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전투가 벌어졌는데 패전한 겁니다. 수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30만 명이 동원됐다는 거. 이게 맞을까요? 자, 그러면 수서 예의지에 따르면 1군에 병력 수가 얼마냐면 2만 명이라는 거죠. 2만 명. 하나의 군에. 그러면 30만이면 몇 개 군입니까? 15개 군이 기록에 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요, 군량 수송이 중단돼 가지고 육군이 먹을 것이 떨어졌대. 육군 6개 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잡아도 2만 명이라고 쳐봐도 12만입니다. 수군 4만 포함해서 16만입니다. 30만은 아닌 거죠. 이 16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 10만 안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에 의거하면 30만을 보냈다. 이거는 뻥이라는 거, 뻥. 아시겠죠? 요소 전쟁에서 보냈던 수나라가 동원된 병력은요, 10만 전후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수 문제가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얘 때문에 죽어, 얘. 둘째 아들 수양제가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와, 이런 후레자식. 아버지를 죽여. 아버지만 죽였냐? 형도 죽였어요. 첫째인 양용. 와, 이러고 수양제가 왕이 된 겁니다. 수나라 2대 왕이 된 거야. 와, 아버지를 죽이다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아버지를 죽일 정도로 왕이 탐나해서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수양제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하겠죠. 뻔하죠. 그러다가 이제 서기 607년에요. 이제 돌골 부족 중에 하나인 게민칸이라는 애가 수나라에 이제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게민칸 지역에 방문을 한 겁니다. 이 수양제가. 근데 아니 호위병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 근데 몇 명을 동원했냐? 50만. 아니 무슨, 그러니까 뭐 50만 정도를 뭐 동원했겠냐고요. 그래도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간 거야. 뻐기려고. 근데 여기서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고구려 사신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 사신이 와 있었던 거예요, 이 돌궐족에. 그래서 이거를 본 수양제 측근인 배구라는 애가 수양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고구려 사신이 왔다는 것은 분명히 돌궐족과 연합할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제 진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고구려 왕을 입족토록 해야 된다. 입족. 이렇게 이제 수양제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뻐기는 걸 좋아하는 수양제가 옳다구나 하고 고구려 사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돌아가서 너희 왕한테 얘기를 해. 입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영령왕이 누굽니까? 요소를 공격했던 왕이야. 수나라 공격에 십수년을 대비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입조를 하겠냐고. 당연히 안 하죠. 입조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서기 611년 전쟁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도상에 이 베이징 남쪽에 탁군으로 갑니다. 수양제가 4월에. 여기 가서 이제 병참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국에 총 동원령을 내립니다. 이 탁군으로 다 모여라. 그래서 서기 612년 이제 그 이듬해 이제 정월에 모든 병력이 여기 집합을 한 겁니다. 병참 포함해가지고. 그럼 이제 진군을 해야죠. 근데 이 진군 방법이요, 아주 골 때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록에 따르면 동원된 병력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 100만 명이 모인 거야. 이 100만 명을 자 진군을 하면 되잖아 그냥. 근데 어떤 식으로 진군을 시켰냐면 이틀에 한 개 군부터, 그러니까 동원된 군이요, 그러니까 육군은 24개 군으로 편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양제의 친위병들, 그러니까 중앙군을 말하는 거죠. 6개 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합 30개 군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개 군으로 편제를 한 거야. 이 30개 군을 출발을 시키는데 이틀에 한 개 군씩 출발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출발한 군과 마지막 출발한 군의 길이가요 1400리에 뻗어 있었대. 무슨 소풍 가나? 어? 그냥 한꺼번에 쭉 가면 되잖아, 여러 경로로. 응? 뭐 이렇게 그냥 왁작지껄하게 갈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야.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항복해라,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뭐 2월에 뭐 요수에 도착을 했대요, 기록상으로. 근데 제가 볼 때는 2월은 어려울. 이거 왜냐하면 그래도 한 400km, 한 500km를 진군을 해야 되잖아. 근데 뭐 이게 한 달 안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월쯤으로 봅니다, 요수에 도착한 게. 그래서 이제 요수에서 이제 첫 전투가 벌어지고, 요수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때 첫 전투가 벌어지고 나서 요수를 건너서 바로 진격한 성이, 고구려 성이 요동성입니다. 그래서 요동성을 포위합니다. 근데 이때 요수를 건너간 게 전군이 건너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절반 정도가 건너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양제를 비롯해서 절반 정도가 요동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근데 포위를 했는데 이게 요동성 하나 지금 계속 전투를 벌였지만 함락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락될 만하면 항복한다고 문서를 보내고, 그럼 기다리면 또 공격하고,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근데 요동성을 함락을 못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5월에 이제 수양제가 이런 이제 지시를 합니다.
모든 군대가 나아가고 물러날 때는 반드시 나한테 보고해. 나의 지시를 기다릴 것이며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싸우는 장수한테 뭔가 장수가 전술을 펼치기에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뭘 하려면 보고를 먼저 해야 되잖아. 그리고 지시를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요동성이 함락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수양제가. 그래서 수양제가 요동성으로 옵니다. 상황을 봤더니 그럴만해. 그래서 요동성은 놔두고, 요동성은 이제 포위한 상태죠. 그 나머지 군대가 있잖아요. 그 나머지 군대로 별동대를 꾸립니다. 그래서 6월에요. 우문술 등 장수들을 이제 꾸려가지고요. 어디서 출발을 했냐면 노아하고 해원진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야. 그렇다는 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이 요수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요하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출발 지점이. 그렇다는 거는 이 군대는 요동성에 있질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문술 등의 이 애들이 군사들한테 이제 병참을 같이 딸려서 가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병사들한테 100일치 식량을 나눠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 등쯤을 메고 100일치 식량을 갖고 간 겁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 압록수에 도착을 할 때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막 버리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을지문덕이 이 사항을 잘 알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을지문덕이 이 수나라 별동대 지역에 와가지고 꼬십니다. 내가 항복할 테니 시간을 줘. 이러고. 그리고 꼬셔요. 평양성까지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면서 져주는 척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평양성까지 갑니다. 그래서 평양성에서 다시 또 을지문덕이 항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철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별동대가 살수에 도착한 게 7월 24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고구려군이 집중 공략을 해가지고 전부 죽이죠. 근데 기록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력 수를 보자고요. 9개 군이 요동에 도착했을 때 30만 5천 명이었다. 요동성으로 돌아갔을 때 2,700명 뿐이었다. 그러니까 이 별동대의 규모가 30만 명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30만. 근데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9개 군이라 그랬어요. 9개 군인데 30만 명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7월 25일 날 수양제가 이 별동대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철수한 겁니다. 자, 이거를 봤을 때 큰 전투라고 하면은 이 살수 전투, 그 다음에 요동성 전투, 그 다음에 수군의 평양성 전투, 이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표본이 없어요. 전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별동대는 30만이었고 출발할 때 100만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과연 수나라가 100만 명을 동원했는지. 자, 일단 처음 출발할 때 30개 군이라 그랬죠. 30개 군, 수군을 제외하고. 자, 그러면 수서 예의지에 따르면 1군당 2만 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만 명이 전부 왔다고 손치고 30개 군이면 몇 명입니까? 60만입니다. 60만. 그 당시 수군이 한 7만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면 육군하고 수군을 포함하면은 67만이에요. 근데 어떻게 1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까? 이 67만도 많이 쳐줘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이상한, 그러니까 67만도 아니라는 그 기록이 이 별동대의 기록에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국군이 30만이었다 그랬잖아요, 별동대가. 자, 근데 웃긴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동대들이 이제 살수에 도착했을 때 이거를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논의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때 그 우중문이가 총사령관인 우문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장군이 10만입니다. 10만 대병을 거느리고도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10만이 왔다는 거야. 10만. 별동대가. 그러니까 10만이 맞는 이유가요, 9개 군이 왔다는 겁니다. 30만이면요 몇 개 군이 와야 돼? 15개 군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9개 군만 왔어. 그리고 이 기록에 따르면 1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이거를 봤을 때 한 개 군의 병력이 2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한 12,000 정도로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30개 군이야. 그러면 한 36만에다가 수군 7만을 포함해도 50만 미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수양제 고구려 원정 군대의 총수는 50만 미만이라고 저는 봅니다. 100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만을 동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기록에 있습니다. 또 수양제가요, 고구려 공격하기 전에 탁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군사들이 우리의 한 9년을 당해내지 못할 것인데 한 개의 9년의 병력도 당해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습게 봤던 사람입니다. 수양제가. 이 많은 군사로 공격을 하는데 경은, 그러니까 측근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길 것 같냐? 질 것 같냐? 수양제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구려의 어떤 군사력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수양제입니다. 물론 많은 병력이 동원된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수양제가 100만까지를 동원했겠냐는 거죠. 앞서서 이렇게 계산법도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50만 정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고구려 지형을 보자고요. 지도에 보세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구려는요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를 공격하려면 두 가지 공격 루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길하고 남쪽 길이 있었다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격로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 많은 인원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수나라 고구려 원정군은요 많아야 50만 명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